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머 조이앤 라이팅의 비비안입니다. 오늘은 팔품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장은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각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맡은 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그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학교 전체를 보살피시고 또 경비 아저씨는 학교를 지켜주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보건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계시지요? 학교에서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장 속 단어들도 각기 그 역할이 있지요. 그 역할에 따라 문장을 이루는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하고요. 그 종류에는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팔품사라고 부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기 자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 하면 사람, 사물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그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이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요. 명사의 예를 들면 mom, ball, desk, dog 등 수많은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들 중에서도 세상에 하나뿐인 명사들은 특별하니까 고유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고유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이름, 나라 이름, 산 이름, 강 이름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죠. Tom, Korea, New York이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대명사는 이름부터가 명사와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나지요? 명사 앞에 대자가 붙어 있잖아요. 사실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친구 앞에 있는 지우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우개 좀 빌려줄래? 대신 그것 좀 빌려줄래? 라고 말한다면 이는 지우개 대신 그것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이에요. 대명사를 사용하니 좀 더 표현이 간단해지지요? 그러므로 대명사도 문장에서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럼 대명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This, that, it, I, you, he, she, they 등이 되겠죠. 세 번째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동사는 상태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가 빠지면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사실 우리의 생활은 먹고, 놀고, 공부하고 등의 동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동사는 우리말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다 로 끝나요. 예를 들면 be, go, eat, work, study 등이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그 쓰임은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라고 책에 쓰여 있는데 좀 어지럽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말해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것은 명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혜진이의 엄마가 가방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래되어서 낡았어요. 그래서 혜진이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혜진이는 스티커를 붙이고 보석 같은 비주도 달았더니 엄청 멋있어졌어요. 엄마는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멋진 가방으로 만들어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셨지요. 이때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닌 멋진 가방으로 변신했고 이때 멋지는 가방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며 명사의 상태를 확실히 정해주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지요. A pretty girl
a pretty. A tall man, a tall. 이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예요. 이처럼 명사와 형용사는 서로 친한 친구처럼 자주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다음은 무엇무엇이다 라는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서술적 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She'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뭐다 라고 끝났다고 동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름답다는 아름다운 이라는 형용사 beautiful과 이다 라는 is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고 배웠는데 우리 형용사에서 꾸며준다는 뜻을 배웠어요. 그러면 꾸며주는 관계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두 단어를 이어보아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앞에 말이 뒤에 말을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볼게요. I walk slow 에서는 느리게가 걷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두 번째로 부사가 같은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 I walk very slow 에서는 매우가 느리게 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세 번째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It is a very slow horse 에서는 매우가 느린 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줘요. 매우 빨리 달린다 해서 매우 빨리는 자연스러우나 매우 달린다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매우가 빨리를 꾸며주고 있지만 매우가 달린다를 꾸며줄 순 없어요. 빨리가 달린다를 꾸며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꾸며주는 관계에 있는 부사, 동사, 형용사는 앞에서 배운 명사와 형용사가 서로 친한 친구처럼 자주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이들도 친한 친구처럼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3개의 품사가 남았네요. 이 나머지 3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워요. 마지막 힘을 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해요. 6번째 접속사.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and, but, or 등이 있어요. and는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이나 문장들을 이어줄 때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Jimmy and you처럼요. but은 앞뒤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 사용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I like Jimmy, but he hates me. 이해 가지요? or은 무엇인가 고르는 경우에 사용해요. 다음 경우처럼 Which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soccer? 다음은 7번째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여 위치, 방향,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 under the table 에서 under, 뭐뭐 아래.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 to the park 에서 to, 뭐뭐로. 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in the morning 에서 in, 뭐뭐에가 이에 해당하지요. 드디어 마지막 8번째 감탄사인데요. 감탄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탄사에는 oh, wow, 아, ouch, oops 가 있습니다. 팔품사 정말 간단하죠? 더 확실한 공부를 원하시면 교재를 통한 문제풀이로 연습해보세요. 교재의 구성은 기본 그래머 연습 문제와 이를 이용한 쉽고 재미있는 영작하기가 있어요. 한번 익힌 문법을 영작을 통해 한번 써먹어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단원의 문제를 풀 때 각 페이지마다 학습할 날짜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틀리면
답을 바로 보지 말고 처음 제시부를 공부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욱 완벽한 학생 여러분의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단수 주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